영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영산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영산대 방송국은 총 600W로 주간 200분 방송을 하고 있으며 영산인 여러분의 정서 함량과 권익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넷째 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YG미디어 음성방송 안내. 이 시간 이후 방송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성방송은 음악과 함께 하루의 여유를 찾는 음악이 있는 쉼터,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가 방송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있는 쉼터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염색이나 탈색 등 머리에 변화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염색에도 머릿결은 크게 손상되는데요. 상한 부분은 잘라내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기 싫다면 지속적으로 손상된 모발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셀프 헤어팩, 트리트먼트, 에센스 등 머리카락에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해요. 다양한 코디를 할 수 있는 계절이 온 만큼 하고 여러분들도 모발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음악이 있는 쉼터 시작해볼게요. 최근 9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엑시트에서는 가스 유출 사고로 힘든 상황을 겪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영화 속 재난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 태풍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진 발생 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밑으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꽉 잡고 머리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해요. 여진으로 화재나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돗물을 조금 틀어놓는 게 좋은데 이것은 건물에 갇히게 된다면 물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물 안이 아닌 바깥에 있는 경우 고압전선이나 전봇대 근처는 반드시 피하고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터나 운동장이 있다면 그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태풍 대처 요령이에요. 우선 태풍이 오기 전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론 집안 배수구 점검을 하여 물이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태풍이 오면 물이 차서 심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서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 등을 창문에 꼼꼼히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집 근처 자전거, 간판 등 바람이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다면 미리 고정시키고 차량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재난인 만큼 간단한 대처 요령들을 꼭 숙지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일들에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 속상할 때, 부모님이나 친구와 자주 다투어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등 일상생활 속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나 거울을 보며 예쁜 말을 반복하는 것이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이유로 우울해하는 학우분들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과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음악 있는 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 스토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커피를 사드시나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사먹는 것 같습니다. 커피는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한데요. 피곤할 땐 커피를 하나 사서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하고 점심을 먹고 입가심으로 많이 사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카페베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브랜드 스토리 시작해 보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스타벅스입니다. 이 브랜드는 커피를 비롯해 차, 주스,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이에요. 미국의 해양 소설의 등장인물인 스타벅이라는 커피를 사랑한 1등 항해사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1971년에 커피 애호가였던 고든 보커와 제럴드 제드 볼드윈, 지브지글은 시애틀 지역 시장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스타벅스 커피 티&스파이시라는 이름의 작은 매장을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원두와 차, 향신료 등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커피 티&스파이스에 합류해 원두 판매점에서 감성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스타벅스로 전환했다고 해요. 이후 스타벅스는 세계 시장에 진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늘려나갔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적극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캔, 병, 인스턴트 커피, 주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어요. 스타벅스의 고객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경험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일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일하는 곳과는 다른 제3의 장소라는 의미를 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접하는 스타벅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라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페베네라는 대한민국의 커피 전문점이에요. 이름의 뜻은 이탈리아어 카페,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 베네를 합성해 만들어졌어요. 한 잔의 커피가 담을 수 있는 그 이상의 낭만과 여유를 전하는 커피 전문 브랜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일상에 얽매이지 않는 여유 있는 감성이 있는 공간, 풍부한 커피 향기가 가득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한다고 해요. 카페베네라는 다른 전문점과 달리 다양한 디저트를 주 메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연예기획사 IHQ와 제휴를 맺어 한예슬, 최다니엘, 장근석, 송순영과 같은 연예인들과 드라마를 통한 스타 마케팅, PPL로 인지도를 넓혔어요. 2010년 1월에는 100여 개에 불과하던 매장이 약 450개로 늘어나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 장애인 바리스타 무료교육, 청년 봉사단,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사회적으로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생하는 카페베네가 우리나라 브랜드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카페베네를 좀 더 자주 이용할 것 같네요. 우리가 평소에 친근하게 지내고 있던 커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커피는 친근한 존재였지만 잘 알지는 못했어요.
사실 마실 줄만 알았지 스타벅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카페베네가 어떤 나라의 브랜드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커피 브랜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브랜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영산인 여러분은 영산대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참된 인성으로 창의성과 실용성을 지향하며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영산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